코퍼레이티브 액션들은 이제 코퍼레이션에 나오는 건데요. 주주들이 이제 주주 회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죠? 소를 제기하는 게 딜리버티브니까 이제 파트너십에서는 이게 이제 인정 안 되는 거죠. 주로 이제 회사체에서만 인정하는 그런 독특한 형태의 우리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소시에이션과 디솔루션, 이게 디소시에이션은 뭘까요? 어떤 파트너가 내가 그 파트너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사하는 거죠. 사원의 퇴사를 말하는 거. 디솔루션은 회사를 우리가 파산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까요? 당연하게 파트너들은 얼마든지 파트너십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해야 되고, 또 당연하게 어떤 조건부로 사건이 발생되면 그죠? 당연해서 또 이제 퇴출시키는 방법도 있고, 파트너가 어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고 윤리 위반했다 그러면 퇴출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내부적인 게 있죠. 외부적인 또 법에 의한 법적인 퇴출이 요구된다 그러면 법적인 퇴출도 요구되고, 또 파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망이나 그죠? 그 다음에 함정치상이나 뭐 금치상이나 하여튼 이런 무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뭐 퍼스널 레프레젠테이티브이나 소위 그 법정 관리 선임과 관련돼서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파트너의 또 종결 끝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트너를 우리가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퇴사, 디소시에이션 연결을 끊는 거니까 불법적으로 한 그 퇴사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회사 정관이라든지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하게 불법적인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완결되기 전에 어떤 퇴사시키나든지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들이 이렇게 세세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법적인 이 퇴사시키는 파트너에 대해서 책임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런 디소시에이션 자체가 결국은 파산으로 이어질 것인가?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안에 파트너들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파트너라는 게 뭘까 했어요? 파트너십이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갔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지만, 옛날엔 끝났지만 지금 뭘까? 한 사람을 충원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파에서 제기되는 방식이고, 룰바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디솔루션을 우리가 웨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파트너 나간 사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리를 부여하고, 우리가 이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어떤 룰바의 외형적인 해산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에 대한 문제 당연하게 발생되겠죠. 파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법인이 해산과 파산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의 어떤 목적이 완수됐을 때, 그죠? 어떤 조건이 실현됐을 때 당연하게 이제 문 닫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회사 자체가 불법적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마약이라든지, 그죠? 어떤 인신매매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를 주 업무를 하게 되면 뭘까? 이건 당연하게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하게 법적인, 그죠? 또 사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한 파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적인, 그죠? 어떤 조건에 의한, 그 기간에 의한 어떤 파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너의 퇴사가 있음으로써 주로 이제 뭐 사망이라든지 불법적인 어떤 퇴사를 통해서 우리가 90일 안에, 그죠? 기본적으로 디솔루션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사한 똑같아요. 다 똑같고, 또 뭐 파트너의 어떤 의사표명, 명시적인 의사표명, 청산 해야 된다라는 의사표명이 있다든지, 당연히 뭐 어떤
조건이 성취된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파산과 청산과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 결국은 회사가 없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자, 파산과 청산과 터미네이션, 이런 절차들이 결국은 터미네이션이 그럴까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회사가 이제 흔적도 없어지는, 흔적이 없는 거죠. 와인딩업은 뭐 청산이니까 아직 흔적이 남아있죠. 디솔루션은 이름만 없어진 거죠. 뭐 이런 세 가지 형식의 방식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뭘까요? 청산하게 되면 파트너십의 자산들을 우리가 배분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외부의 채권자한테 나눠줘야 되고, 또 내부의 채권자한테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캐피탈 기여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또 배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LP에 대한 또 청산, 소위 파산에 대한 문제. 당연하게 모든 LP도 마찬가지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고, 그 청산하다 보니까 뭘까요? LP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회사에 국가에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가 회사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결국 뭘까요? 회사가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파산이 됐다라는 우리가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가 회사의 존재가 서서히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들을 했고, 다음 시간은 이제 코퍼레이션이니까 뭐 연속적으로 에이전시와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은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이제 연관관계를 맺고 이해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 그렇게 하겠고요.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시험 문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세요. 10분 정도. 네, 잘 쉬셨습니까? 요 문제를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홍보라 선생 계신가요? 들어오셨어요? 네, 있습니다. 네, 뭐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5분만. 네. For many years, a furniture store employed driver to deliver furniture to each customer in vans it owned. Several months ago, however, the store decided to terminate the employment of all its drivers. At the same time, the store offered each driver the opportunity to enter into a contract to deliver furniture for the store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proposed contract, labeled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provide that each driver would, number one, provide a van for making deliveries. Number two, use the van only to deliver furniture for the store during normal business hour and according to the store's delivery schedule. And number three, receive a flat hourly payment based on 40 hours per week without employee paid benefit. The proposed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also satisfies that the store would not withhold income taxes o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rom payments to the driver. The store also offered each driver the opportunity to lease a delivery van from the store at a below market rate. The proposed lease required the driver to procure vehicle liability insurance. It also satisfied that the store would reimburse the driver for fuel and liability insurance, and that the lease would terminate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of the driver's contract to deliver furniture for the store. All the drivers who have been employed by the store agreed to continu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store and executed both an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and a lease agreement for a van. 3 months ago, a driver delivered the furniture to a long-time customer of the store during normal business hours. The customer asked the driver to take a television to her sister's home, located 6 blocks from the driver's next delivery, and offered him a $10 tip to do so. The driver agreed, anticipating that this delivery would add no more than half an hour to his workday.
In violation of a local traffic ordinance, the driver double parked the delivery van in front of the sister's house to unload the television. A few minutes later, while the driver was in the sister's house, a car swerved to avoid the delivery van and skidded into oncoming traffic. The car was struck by a garbage truck, and a passenger in the car was seriously injured. The passenger has brought a tort action against the store to recover damage for injuries resulting from the driver's conduct. Pre-trial discovery has revealed that a delivery van routinely double parked. Survey evidence suggests that in urban area like this one, 80% of deliveries are made while the delivery van is double parked. In this jurisdiction, there is no law that imposes liability on a vehicle owner for the atrocious acts of a driver of that vehicle solely on the basis of vehicle ownership. The store argued that it is not liable for the passenger's injury because A. The driver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B. Even if the driver is not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driver was not making a delivery for the store when the accident occurred. And C. The driver himself could not be found liable for the passenger's injuries.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항상 시험 볼 때 이러한 내용 이제 나오죠. 이러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건 다 좋은데 요 이제 조항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there is no law that imposes liability on vehicle owner, 그죠? Tortious act of driver. 하여튼 뭐 vehicle ownership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기사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그죠? 자동차 소유주의 책임을 명시한 법이 없다. 특별한 법이 없다는 뜻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게 되면 이제 뭐 특별하게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특별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커먼로를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죠. 커먼로를 적용해야 된다. 커먼로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커먼로의 룰에 따라 적용시키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첫 번째가 어떻게 돼요? Evaluate each of store's three arguments against liability.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뭐죠? Driver independent contractor다. independent contractor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고용관계가 아닌, 그죠? 별도의 어떤 개별 사업자 혹은 뭐 일반적인, 그죠? 독립적인 개별 사업자다 이렇게 보는, 한마디로 독립적인 계약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줄창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문제죠. 한마디로 이제 뭐 항상 시험으로죠.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써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아니죠. 우리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봉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한마디로 이제 일한 만큼 받는 거고 대부분 다 자기 기술 가지고 자기가 연장을 가져와서 대부분 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주인의 뭐 어사인먼트를 받겠죠. 뭐 여기는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는 여기서 보게 되면 보세요. 기본 어떤 밴을 이용해서 어떤 배송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모든 게 뭘까요? 그 회사의 이 딜리버리 스케줄에 맞춰서 배송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하게 항상 하는 거로 돼 있고 하루에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어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40시간에 이용한 금액을 우리가 그냥 주는 거로 돼 있고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는 게 뭐 여기에 그냥 명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세 가지